아, 그래요? 어색해, 어떡해. 네, 반갑습니다. 후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한 분을 모시고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연찮게 잠깐 뵀었죠, 저희? 네, 잠깐 봤었죠. 잠깐 뵀었고 원래는 서울에 계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네, 울산에서 맞아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 후레이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NK 공인중개사의 김미경입니다. 저는 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지금 부동산을 한 지는 4년 차고 개업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지는 3년 차입니다. 저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 토지 분양권,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중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뭐 앞에 뭐 화면에 읽는 줄 알았습니다. 딱 되게, 여기까지. 되게 정확하겠다. 4년차. 네네, 4년차 4년 정도 차입니다. 네네.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직장인이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직장을 했었죠. 어떻게 좀 대학 졸업하시고 네네, 대학 할 때부터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우연하게 이제 서울의 동대문 시장 갔다가 옷을 몇 개 떼와서 그때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네. 옥시원이나 지마켓 이런 데 올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두 장씩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리고 품목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었는데 울산에서 또 학교 다니고 도매시장 밤에 열잖아요. 밤에 또 도매시장 갔다가 또 울산으로 옷 받아서 사진 찍고 편집하고 등록하고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을 조금 쉽게 하고 싶어서 중국 이제 도매 업체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국 도매 업체랑 공장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항공으로 물건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정말 등록하고 사진 찍고 편집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잡았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게 대학교 때입니까? 네네. 대학교 이제 1학년 졸업, 1학년 끝나고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장사 잘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취업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쪽으로 쭉 나가면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네. 뭐 주문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밤에는 제가 일을 다 마무리를 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또 아침에 주문이 들어와 있고 근데 학교는 재미가 없고 근데 또 이제 일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막 돈도 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뭐 코멘트도 달아주고 이런 게 재밌다 보니까 학교를 너무 소홀히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긴 했는데 네. 계속 이제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였다가 그때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조금 잘 파는 것 같으니까 제일 비싼 걸 한번 팔아보자. 어린 마음에 비싼 거 땅이나 부동산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고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쪽 일에 미련이 남았어요. 그거를 계속을 했었다면 되게 부자가 됐을 텐데 네. 미련이 남아서 근데 그때는 시장이 되게 포화 상태였거든요. 그래 요새도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쵸. 오픈마켓. 그때는 막 이제 3일에 하루에 3개씩 생긴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파는 이런 거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쇼핑몰이나 이제 사이트 같은 것을 템플릿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웹 디자인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페이스가 이제 사람들 미팅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이제 손님들 만나면 텐션이 막 업됐다가 혼자 야근하고 작업하면 텐션이 또 떨어지고 또 사람들 만나면 텐션이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놨고 막연하게 나 부동산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노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부동산 업에 뛰어들게 됐었고요. 그럼 디자인 회사는 어느 정도 하다가? 디자인 회사는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부동산을 딱 해보니까 예전에 옷 파는 건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바로 개업을 한 건 아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개인 사무실인데 공장형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이제 인원이 정말 많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중개 사고가 발생을 할까봐 정말 쉬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배우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상가나 토지 이런 거 분양권을 강의를 듣고 책을 공부하고 해서 그냥 혼자 깨지고 부딪혀서 내가 내 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개업을 하게 됐죠. 고향입니까 울산이? 울산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네네. 개업을 하셨군요. 저희 집 인근에다 개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픈마켓을 생각하기가 사실 그쵸. 쉽지 않고 요새 막 많이 알려지니까 이제 막 요새 막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디자인이니까 그쵸.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옷을 장사를 부모님 반대를 이겨내고 쭉 했으면 되게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자격증은 언제 따신 거예요? 저는 2014년도에
그 디자인회사 하실 때. 네네. 저는 공부에 다 완전히 막 길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저는 단기로 조금 합격을 했어요. 몇 개월에? 저는 한 4개월 정도? 예? 잘 집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제가 블로그 글은 봤습니다. 순간 암기력이 네, 굉장히 맞아요. 좋다고. 네,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봐서 네. 이제 그런 유형의 공부에 조금 익숙해요. 그럼 그 전에 따오신 게 뭐 있으시죠? 오, 정말 많이 따온 것 같은데 한때 이제 제가 자격증 모으기가 취미였어가지고 자격증 컬렉터. 네. 네, 뭐 CS 강사 자격증도 땄고요. 네. 스피치 강사 그리고 또 뭐 있지? 비서 자격증. 아, 비서 1급 저도 있습니다. 저 조주기능사도 있어요. 조주. 네네. 오. 그리고 뭐 쇼핑몰 뭐 마스터 이런 그런 자격증들도 많이 따고 한때는 자격증을 정말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럼 이거 시청자분들이 볼 게 없는데 4개월 만에. 그럼 4개월 동안에 1, 2차를 다 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1차, 2차 나눠서 준비했어요. 하나씩 네네. 1년에 4개월씩만 딱 뽀개서. 아니요. 1년에 한 2개월씩.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2개월씩 1차 2개월, 2차 네. 2개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죠? 거짓말이다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렁뚱땅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사를 막 하면서 막 이러면은 야 저거 사기꾼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 뭐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땄다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아서 딴 거예요. 잘 찍어서 딴 겁니다. 2개월, 2월, 네. 토탈 4개월. 저는 1차 하는 데만도 허우적거려가지고 시험 보셨어요? 1차는 합격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멸돼서 날아갔지만 너무 놀아가지고 1차를 따고 그 다음에 너무 놀아서 아깝다. 날아갔었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 실무에서 배워요. 비싼 물건을 팔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비싼 거야 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다른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부동산의 이미지는 되게 여유롭게 땅 보러 다니고 내가 약간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이제 털코트 같은 거 있고 복부인처럼. 네, 그 임장 다니면서 여기 땅 좀 좋더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죠. 시행, 뭐 분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네. 중개업이 일단 네네. 저는 다른 시행 쪽이랑 시공 쪽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 중개업이요. 성취감이 굉장히 큰 업종이에요. 성취감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혼부부 제가 첫 집을 구해드리잖아요. 그분들의 첫 시작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계약 있잖아요. 막 다들 이해관계들이 막 여기저기 얽혀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결국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그거에 대한 성취감은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승부욕이 많은 사람이었나? 라는 거를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저는 되게 식상한 말이지만 일단 버릴 건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암기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일단 우리 책을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기초서 이만큼 있고 기본서 이만큼 그리고 문제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수학의 정석처럼 앞면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집합에서? 예.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여기 보고 또 덮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서 여기 보고 다시 덮어놓고 근데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40점 가락이고 그리고 60점 평균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봐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비중을 뽑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지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도저히 내가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고 공법.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공법은 뭐 날리는 게 많더라고요. 공법은 가락만 피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계속 내용을 줄이셔서 정말 조그만 나만의 요약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암기를 잘 안 하세요. 우리가 이게 알 듯 말 듯 모를 듯 해도 암기를 하면 일단 시험을 붙고요. 내가 이거를 이해는 다 완벽히 했는데 암기를 안 하면 시험장에서 떨어져요. 헷갈려요. 막 문제를 꼬아놓고 긴장되고 해서 문제 다 시험에 이제 뭐 거기에 함정 걸려놓은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해를 수반한 암기가 최고 좋긴 한데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인강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인강 어디 보셨습니까? 방문각이요. 방문각? 네네. 네. 사실은 인강도 다 듣지는 않았고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인강 따위 필요 없다? 아니요. 내 머리를 믿는다? 아니요. 진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기초 인강이 너무 많고 기본 인강이 너무 많고 해서 심화 인강만 반복해서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몇 배속해서 외계어 말하듯이 몇 배속하면 막 하잖아요. 이제 그거 듣고 바로 요점만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진짜 잘 찍어서 합격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운이 좋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실무에 와서 공부를 또 다시 했습니다. 느껴지던가요? 부족한 부분이? 실무에 딱 가니까? 네,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소속 공인중개사 활동하실 때부터 공부를 또 그쪽에서는 정말 쉬운 이제 원룸 임대 전월세만 그런 빼셨군요. 것만 하는 데라서 이제 다른 거를 해보고 싶으니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해서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좀 다시 깊게 들어가야 되던가요? 시험 과목 중에? 실무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공법이요. 공법이 상가 이런 거나 이런 거에 제일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쏙쏙 뭐 외울 게 없고 쏙쏙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이거였지? 네, 이렇게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지는 것처럼 네, 그냥 머리가 좋은 걸로? 운이 좋았습니다. 아 참 겸손하시네요. 수입은 괜찮습니까? 수입은 네, 수입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죠. 다들 그거 물어보세요. 수입은 바쁘면은 많이 벌고요. 안 바쁘면은 적게 버는데 저는 일단 좀 많이 바쁩니다. 일주일 내내 하시고 아까 오전에도 하고 오셨다고? 네네. 저는 올해 여름휴가 아버지가 한갑이셔서 5일 쉬었고요. 그리고 설날 하루, 그리고 추석 하루, 올해 태풍 온 날 하루 이렇게 쉬었어요. 사실 다른 분들은 뭐 토지면 토지, 상가면 상가, 뭐 원룸 임대면 임대 이런 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 다양한 종류를 하고 있어요. 토지 같은 거는 계약이 1년에 하나나 2개 이렇게 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거래 가능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그 시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다른 종류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번에 원룸이 만약에 적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매매가 많이 되고 그리고 상가가 적게 됐다라고 하면은 분양권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1년에 한 번 있는 토지 거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입이 항상 이상하게 평균적으로 맞춰지더라고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완전 여름에 성수기, 여름휴가 극성수기랑 폭석이 그때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요. 그것도 되게 능력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합니다. 사무실 위치가 좋은 겁니까? 뭡니까? 저희 사무실은요. 정말 현대자동차 바로 앞에 있어요.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부동산에서 하는 분야별로 사무실 위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저기 토지 같은 데 이렇게 땅 하나 적혀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부동산이 이렇게 생긴 땅 한 글자 적혀 있는데 그런 데가 토지를 하는 데고요. 네. 아파트를 하려면 아파트 단지 밑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뭐 원룸이나 이런 거 임대만 전문적으로 하면은 뭐 2층에 있어도 되고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 있어도 되는데 저희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부동산은 아니고요. 로드 부동산이에요. 저희 사무실을 현대자동차 직원분들이 출근하거나 퇴근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래서들 조금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손님들이 많으신가요? 그쵸. 직원분들. 네네. 대신 주말이 없어요. 직원분들 다들 주말에 오시니까. 어떤 게 조금 제일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상가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상가가요? 네네. 왜요? 상가가 제일 머리가 아픈데 제일 재밌어요. 동네 상권에 형성을 한다는 그런 미미한 형성에 대한 느낌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권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좋은 상가들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돼요. 이런 상권을 형성한다는 게 재밌죠. 그리고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던가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물에 좋은 세입자와 좋은 임차인을 넣어서 건물 외관을 예쁘게 꾸미고 나면 건물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네요. 중개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상가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었습니다. 중개사가 되는 것까지의 공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쵸. 그거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 지금 빈 상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빈 상가에다가 내가 무슨 가게를 넣으려고 하면은 땅의 용도 지역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계단, 그리고 주차장 수, 그리고 소방시설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 업종
같이 뭐 음식점, 미용실 이런 업종들은요. 인테리어를 다 하고 간판까지 달고 영업 허가를 받거든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지역은 그게 되게 꼼꼼한 편이에요. 이제 한번 나온다고 하고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다 이거를 짚더라고요. 구청에서. 네네. 그래서 만약에 중개사가 실수로 여기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 간판까지 다 달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허가가. 예.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사고네요. 네네. 사고가 나죠. 이거를 막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조례를 보고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최소한 이 업종은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